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으로 받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아들 곽병채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제가 어제 공유했는데 그 내용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화천대유가 곽상도 아들한테 50억을 줬다고 언론에 흘렸고, 그러다 보니까 곽상도 아들이 이제 그런 경과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그건 나중에 2부에서 이야기할 거고, 뭐라고 해도 변명이 안 되니까 곽상도는 여기서 그냥 있어봤자 그게 아들한테 좋겠어요? 곽상도 아들이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뭐 돈을 몇백억을 날라갈 걸 벌어줬니 어쩐니 한데 그거는 헛소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또 아들이 받은 걸 몰랐네 어쩌네 하는데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내가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아들 월급 맹세포 250만원 공개했을 때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로 끝나겠느냐, 더 있을 거라고 봤고, 저도 적어도 등장한 인물들 몇 면이 수십억 해서 그거보다 좀 적은 단위로 다들 있을 거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아들들을 하나씩 딸들을 집어넣은 거다. 그거는 옛날에 뭐하고 똑같습니까? 중국에 보면 그 과거에 이제 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저 멀리에 이제 뭡니까? 이 성주로 보내면, 그 성을 다스리는 지역왕으로 보내면 그 자식들을 하나씩 다 황실에 포로로 놔두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줄 건데 그냥 줄 수는 없으니 월급이나 뭐 보너스나 퇴직금으로 성과급으로 줬다고 하게 당신 자녀들을 하나 꼽아 주시오. 이러니까 각자들 다 꼽아 줬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는 박영수 딸도 그런 종류일 거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왜 이재명 측이 전북 경선을 앞두고 마치 야당의 의혹인 것처럼 화천대유가 이렇게 바람을 좌파 매체를 통해서 잡고, 그래서 이재명을 치려다가 국민의 똥당으로 바람이 번져간다, 요런 식으로 만드는 황당한 이야기죠. 그 주도한 사람이, 화천대유에 주도한 사람과 그걸 인허가를 내주는 쪽이 다 이재명의 측근이거나 아는 사람들이고, 이재명이 시장일 때 이재명이 해줬기 때문에 하게 됐을 건데, 거기에 돈 거액받은 사람 하나 있다고 그것이 마치 야당의 의혹이다? 그 말이 되지 않는 논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곽상도만 빼놓고는 나머지 그에게 VIP 클럽이 있는데 이 멤버들은 전부 다 여권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여권의 인물에 대해서 쭉 좀 보면요, SK가 화천대유에다가 시행사업비를 한 400억 이상 빌려줬고, 자, 그런데 최태원이는 박근혜 정권 당시에 찍혀서 어려웠던 사면이 관철되는데, 곽상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뭘 했습니까?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곽상도는 정권이 출범하면서 민정수석으로 갔고, 그 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민정수석이죠. 자, 그리고 미래재단에 최태원이가 93억을 냈는데, 근데 국정농단 불기소를 했어요. 박영수 특검이요. 자, 그런데 박영수도 여기에 걸려 있어요. 돈은 화천대유가 받은 특혜 시행사업을 하는데 땅을 갖다가 별도로 시행사업을 했잖아요. 그럼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하더라도 계약금은 치러야 될 거예요. 그러면 땅 계약금에 한 400억은 필요했을 건데 이런 부분을 SK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영수가 고문으로 있고, 박영수 딸이 좀 곧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 액수를 못 밝힌다.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곽상도는 수원지검 부장검사일 때 이재명의 제보로 당시 한나라당 출신 김병랑 시장을 아웃시켰지요. 그러니까 곽상도와 이재명은 오래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만배 사장과 더불어 이 일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는 2015년에 개발사업 뇌물 구속됐을 때 수원지검장이 강찬우인데, 강찬우는 이재명의 변호사를 맡았고,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또 이 남욱의 변호사를 맡았던 조현승은 천하동인 6호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김성원 변호사라는 자도 남욱의 변호사를 맡았는데 현 민주당 의원이고 GSGG라는 말을 한 이재명의 측근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중심에 놓고 오랫동안 그 주변 인물과 얽히고 설킨 인연들이 만나서 다 정리하는 것이 화천대유 천하동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 화천대유 사업에는 영화 아수라에 보는 것과 같이 경찰, 검찰, 판검사 출신 그리고 고위 공무원이 끌어들여졌고 여기에 입막음용으로 그들 자식까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야의 공이 다용도로 인물들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곽상도는 그 신세 증거를 갚는 의미도 있고 박근혜 정권 때 화천동인의 방패막이를 이 대장동 사업의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었고 지금은 또 야당의 공격을 막는 용도로까지 쓰여질 수 있었고 그런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두고 자식 퇴직금으로 정산하겠다라고 돼 있으니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 야쪽의 카드와 또 이재명의 보호용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수 또한 SK하고의 관계 등이 뒤엉켜서 여기에 SK가 돈을 태우고 시행사업에 시드마니를 그리고 박영수는 거기에 고문 자기 딸은 직원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곽상도가 250만원 월급 맹세서 운운할 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했고 곽은 이 정권에서 문준용이나 문재인이 딸 사이 등을 공격해서 인기를 끌었지요. 보수층에. 이재명도 한때 문준영이를 물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문가리하고 이재명이가 퉁친 걸로 보이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 이제 곽은 이재명이 눈 딱 감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곽에 대한 부분에서 이재명과 곽이 다 짜고 저렇게 했다기보다는 이재명으로부터 먼 이야기를 들은 그 측근들이 곽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곽에 대해서는 이제 곽한테 다 떨미면서 마치 이것이 자기는 관계없고 화천대유는 여야가 뒤엉킨 비리의 덩어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야당의 비리가 더 크지 않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천대유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곽상도가 50억 문제가 까지게 된 것은 화천대유 쪽에 320억 클럽이 있다. 나머지도 다 깔 수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 사격이다라는 이야기가 한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화천대유의 VIP 클럽에는 50억 받는 사람이 6명, 15억 받는 사람이 1명, 5억 받는 사람이 1명인데 그래서 총 8명이 VIP 클럽 멤버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이 중에서 곽상도를 빼면 모두 여권관계 인사다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화천대유는 여권에서 자신들을 도마 위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곽상도 건을 먼저 띄어가지고 경고 사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자, 지금 야권에 있는 인물 중에 곽상도처럼 이 꼭 화천대유 이재명 관련 건이 아니더라도 여권에 신세지거나 뒤엉킨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준석이도 이 타이밍에 미국에 가 있네요. 우리가 과거에 7, 80년대에 여당과 야당이 낮에는 싸우지만 밤에는 요정에서 같이 술을 먹고 당시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등이 돈봉투를 가지고 와가지고 야당 정치인에게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낮에는 여야 밤에는 모두 이런 세상이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분들이 많을 건데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화천대유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파트 하나 개발할 때 온갖 놈들이 다 뜯어먹어서 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벌써 여러 건을 갖다가 화천대유에 고발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자, 화천대유에 분양한 아파트 가격요. 분양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고가로 분양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과 맞붙은 용인시 고기동의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인근 동천동의 분양가가 평당 2,700에서 1,800만 원이어서 대장동은 1,500만 원으로 예상했는데 2,000에서 2,500만 원이었다. 공영개발치고는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다 의아해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면 판교 SK뷰 테라스라는 아파트가 최대 1,000억을 더 벌어들일 거다. 화성대유에 벌게 줄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시행 수익이나 배당 수익하고는 별도인데 자, 이 아파트 경쟁률이 317대 1이었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가 평당 3,440만 원이었다. 그래서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9억을 넘겼는데 그리고 건당 3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한데도 역대급 경쟁률로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니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통제 장치가 없어서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에 아직도 분양되는 게 있는데 이게 평당 3,440만 원이다. 일찍 분양된 거는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다. 그래서 화천대유가 1,000억 더 벌어들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 보상은 시세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예 그냥 천정부지로 받아 먹습니다.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장동 공영개발의 실체입니다.